전남 여수에서 이제 또 태풍을 뚫고 온 여수 신월초등학교 교사 선민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 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올해 수학교육 지원단도 활동하고 있고 영상 제작도 하고 있다는 정도고요.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크게 What, How and Q&A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Q&A도 어느 정도 생략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오늘 발표 중에 유일하게 교사 발표자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사로서 어떻게 이 매스플랫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또 이걸 이용하면서 이 매스플랫을 굳이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매스플랫이라는 게 뭔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매스플랫은 제일 제가 선택하게 됐었던 이유가 교사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유리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 15분도 안 되는 그 설명만 들으셔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분들이 사용하시기 정말 유리하고, 뿐만 아니라 초, 중, 고 전학년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맞춤형으로 학생들에게 그 학생에게 맞는 수학 학습 문제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교육과정과 궤를 같이 하는 코스웨어로서의 가치가 충분했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매스플랫을 선택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땡땡학교 수학학습 계획표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우리가 수학학습 계획표를 짤 때는 성취 기준에 맞춰서 짜게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프로그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사용하기 불편한데, 이 매스플랫 같은 경우는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내용들을 구성해놨기 때문에 궤를 같이 하기에 굉장히 편리했었고요. 또한 교과 수업 자료로서 교과서나 시중 교재 연동 학습지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시중 교재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왼쪽에 수행평가 자료도 충분했었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었던 거는 저는 방과 후 수업 자료였습니다. 학생을 채점하고 난 다음에 오답 학습을 하는데, 이 오답 학습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기반으로 AI가 자동 분석해서 그것과 유사한 문제, 혹은 심지어 똑같은 문제도 내가 원한다면 다시 한번 넣어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잘 탑재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기능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매스플랫을 또 선택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초중고의 기초학력 향상 수학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 절차대로 제가 이따 뒤에 한번 어떻게 진행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 학생들에게 이 매스플랫을 이용한 진단평가를 실시해도 좋고, 또는 전국 단위의 어떤 진단평가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진단평가를 실시한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학력 보강학습을 진행하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난이도에 맞는 문제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간단히 말해서 레벨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여서, 아이들한테 너희가 지금부터 레벨 1의 학습지를 풀 거고 이거를 잘 풀어서 몇 점 이상이 되면 레벨 2로 넘어간다라는 게임적 요소를 설명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학습 동기 유발에 큰 도움이 되었었고요. 또한 이런 과정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었습니다. 특히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선생님용 앱, 학생용 앱, 그리고 출석을 체크하는 출석 앱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제공을 하는데요. 사용 가능한 기기로는 밑에 있는 이러한 4가지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교사 발표자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전할 수 있었던 내용일 것 같은데요. 보시면 크게 저는 이제 수업 계획 준비, 그다음에 형성평가 및 수업,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답 학습,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 분석, 그다음에 환류 과정을 가졌었습니다. 먼저 수업 계획 및 준비입니다. 수업 계획 및 준비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먼저 저는 이제 따로 하기보다는 이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3월 달에 진행하는 그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었고요. 그 기초학력 진단평가에서 몇몇 학생들을 선발해서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했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통해 지도학생을 선발했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따로 예산을 따로 뭐 노력해서 얻는다기보다는 현재 지금 웬만한 교육청에서 전부 진행하고 있는 뭐 도움닫기 프로그램이라든지 두드림, 즉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프로그램에서 예산은 쉽게 확보할 수 있었었고, 또 제가 굉장히 이 프로그램을
좀 시도해보려고 할 때 이 강병수 매니저님이 있었는데 그 매니저님께서 예산 같은 경우는 많이 협상을 좀 해주셨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 메스플랫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간식이라도 사주려고 여수에서 운영하는 블렌디드 러닝 사업까지도 같이 해서 조금 묶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난 뒤에 이제 수업을 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준비를 해야겠죠. 이때 난이도별로 문제를 구성하여서 아까 말했던 레벨 0부터 레벨 3까지의 문제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 단계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게 제일 목표기도 했었지만은 제일 의외로 더 아이들이 정말 그 말 한마디에서 반응을 보였었던 건 오히려 도전의식. 내가 레벨 1 넘어갈 거야. 특히 학습 능력,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보통 게임을 많이 하고 인터넷에 많이 몰두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발언 하나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도전 의식을 좀 고취하는데 큰 의미를 가졌었는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좀 앞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일 거예요. 제가 문제지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레벨 0, 레벨 1, 레벨 2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타이틀은 아이들에게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가 지금 푸는 문제는 레벨 0이야 라고 인지하고 시작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면은 뭐 이하율 외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이 시험지가 뿌려지는, 이 시험지가 제공되는 아이들을 선택을 해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아이들한테, 사실 이 내용들을 풀 필요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 문제지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아이들한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할 수 있었고요.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학습지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에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학교급, 그 다음에 학년을 설정하시고, 왼쪽 하단에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제가 아이들이 학습을 했으면 좋겠는 학습 내용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의 그 구성 순서하고도 일맥상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학습을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사실 오른쪽 3번입니다. 문제 수 구성부터 시작해서 난이도,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벨을 아이들한테 제공했는데 막 상이 껴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레벨 0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를 하로 둡니다. 모든 문제를 하로 둬서 아이들이 일단은 풀어보게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기초학력 진단평가에서 부진학생으로 선발됐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를 주더라도 못하는 문제가 정말 많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너가 이런 개념이 아직 안 잡혔구나. 심지어는 제가 5학년 아이들을 지도할 때 했었던 프로그램인데 아직 곱하기가 안 되고 있는 친구들도 거기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난이도 설정들이 굉장히 유리했고, 여기는 안 보이겠지만 오른쪽에 살짝 보면 난이도 설정 보시면은 퍼센테이지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난이도 중하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아이들이 중하 문제 안에서도 조금 뭐 이러한 개념은 몇 프로를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 문제지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타입이나 뭐 이런 내용도, 특히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내용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이런 식으로 UI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문제지를 보다 보면은 가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굳이 안 풀었으면 좋겠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빼버리고 또 문제들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저기 좀 진하게 안 돼 있어서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은 문제 은행들에 가서 보다 보면 가끔 제가 마음에 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에 이렇게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이 문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다른 애들한테도 풀어보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즐겨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단원평가나 수행평가 뭐 이럴 때 다시 한번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나서 문제 타이틀들을 구성하는 페이지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지를 만들고 나면 아이들한테 이제 레벨 0의 문제를 풀게 만듭니다. 즉 아까 난이도 하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문제를 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나면은, 사실 저는 이제 교사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같이 너무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올 때 과연 교사는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가, 교사가 없어도 되는 교육인가? 라는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 메스플랫을 보면서 교사가 이 기술을 잘 활용해서 흔히 말하는 아까 제일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블렌디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아이들이 취약한 문항을 뭔지를 AI가 분석을 하면 교사가 그걸 직접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하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가지면서.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했냐, 아이들이 취약 문항에 대한 개념, 취약한 문항들을 AI가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저는 그 아이에게 개념 설명을 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 왜냐? 그걸 하면서 새로운 또 학습 결손의 누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곱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 과정이 뭐 나누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단계의 학습 내용들도 얘가 여기까지가 학습이 안 됐구나가 파악이 되는 거죠. 이건 AI가 물론 분석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AI가 의외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충실히 이행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매스플래시 더 간결했다고 생각했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를 했었거든요. 실제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저는 그 과정들을 옆에서 또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제출한 답안을 보고 AI가 이 부분에서는 얼마만큼 오류가 많이 나왔다라는 걸 보고 부족한 개념들을 추가로 지도하는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또 반복되는 오답 학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스플랫을 이용해서 취약한 문항들을 반복 학습을 합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했었지만은 틀렸었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 즉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고, 또한 심지어 틀렸던 문제도 다시 풀게끔 해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학생이 이제 제가 가르쳤던 손승찬이라는 학생이 66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점수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제출한 답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답안을 보고 그 다음 그 다음 메뉴로 넘어가면 아이들이 틀린 문제에 대한 학습지를 풀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틀린 유형으로만도 풀 수도 있게 만드는데, 사실 뭐 위에 거는 어느 걸 선택하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밑에 보시면은 틀린 문제 그대로 더하기 쌍둥이 유사 문제입니다. 즉 아이들이 틀린 문제도 한번 다시 풀어보면서 그 다음에 유사한 문제도 제출하는, 즉 한 문제 틀리면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애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지금 게임적 요소에 이미 취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는 순간 이게 약간 자기 나름의 벌칙인 거예요. 문항수가 계속 곱하기 2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는 한 개 틀렸는데 갑자기 선생님 저 2개 풀어야 돼요? 2개 틀리면 4개 풀어야 돼요.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점점 틀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 이 게임을 어떻게든 클리어하려면은 안 틀려야 된다라는 자기 스스로만의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틀린 문제 그대로 더하기 유사 문제를 통해서 반복 학습 더하기 또 확장 학습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보시면 자동 채점 기능이 있는데, 교사가 따로 채점할 건 없고 당연히 아이들이 제출하면은 자동으로 채점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고, 풀고 나면은 나중에 풀고 나면은 자기가 몇 문제 오답이었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중고등학교쯤 되면 이걸 아는 애들도 있겠지만 초등학교는 이걸 잘 이해 못할 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그 가운데서 교사들이 지도를 하고, 또 그 맞춤형 지도 안에서 아이가 이 내용을 이해 못하던 게 알고 보니까 곱셈을 못했던 거였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교사들이 이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자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를 저는 좀 시사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다음 레벨 문제를 풀고, 이렇게 레벨 3까지 도달하면 이 친구들이 아까 방금 이 성취 기준에 따라 구성됐었던 학습 내용을 충분히 클리어했구나, 그러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기능들이 너무 충실하게 만들어진 게 이 매스플랫이어서 저는 굉장히 좀 편하게 사용을 했었던 편이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참 좋았던 거는 아까 말했듯이 학생들의 개별 수준을 고려한 문항 구성 및 맞춤형 오답 문제를 제공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틀렸던 문제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그 다음 문제 반복 학습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제가 틀린 시중에 있는 문제집 하나를 선택하면은 틀리게 되면은 이제 문제를 제가 일일이 선택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자기가 틀린 유형에 대한 반복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아이들에게 유의미한 개별 보충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과정이 코스가 만들어진다는 게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편의성이 굉장히 증대된다는 것, 즉 문항 구성이나 출제 그리고 오답 분석, 맞춤형 문제 제작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 교사들이 이 외에도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한 반에 지금까지 제일 적게 맡은 학생이 27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명에게 이걸 다 맞춤형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웠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니까 저는 방과 후 수업 말고도 정규 수업 시간에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단원 평가를 볼 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오답풀이를 너가 이거 풀어와가 숙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좀 좋았었던 건 아까 말했던 유형, 비슷한 유형의 오답풀이 반복을 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은 조금 이제 아쉽다라기보다는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AI 학습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없다면은 결국은 문제은행식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을 딱 들어올 때 교사의 위치가 뭘까를 가장 먼저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고민들이 있어야만이 더욱더 유의미하면서도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가 자리를 지켜야 될 그 태도를 또는 내 어떤 견해를 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교육들을 진행해 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해 주시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태블릿의 어떤 필기 기능이나 풀이 과정 기록은 사실 이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웨일북을 체험을 해봤더니 그래서 주서 기능들이 잘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서로 맞물리면 시너지를 굉장히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담당 매니저님께서도 앞으로 발전을 계속 좀 해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피드백을 드렸고 앞으로 개발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요 정도고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체험 부스 타임이라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궁금함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뭐 가격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체험 부스에 가셔서 매니저님께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브레이크 타임 때는 아마 체험 부스 쪽에 있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신 게 있다면 오셔서 충분히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